핵심은 예.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거부하지 말라고 70%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문제인데 이 본질은 내버려 두고 갑자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접근하는 소위 이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와 예. 정부의 입장 자체가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리고 제2부속실은 사실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보조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2부속실을 앞으로 설치해서 지금과는 달리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할 거냐. 그게 과연 여건상 허락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고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하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자,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민주당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요 거부권 행사 이후에 어떤 사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대책일까 대안인가 이걸 뭔가 좀 내놓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협의 준비되어 있다는데 민주당은 협의를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이게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건가요? 대통령실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검찰 특검법 거부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2부속실 누가 만들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주장창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좀 받으라고 좀. 예. 좀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좀 공적으로 좀 관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듣고 있다가 특검법 통과되니까 이제야 듣는 거기 때문에 전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답답하다 네. 말씀하는데 일단 제 질문은 민주당이 아니,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여야 합의가 필요해요 지금.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임명을 하면 되는 건데요. 특별감찰관을 받는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부권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아직 재의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을 보고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제2부속실 설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특별감찰관은 일단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합의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준비가 돼 있다니까 합의는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핵심은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거부하지 말라고 70%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문제인데 이 본질은 내버려 두고 갑자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접근하는 소위 이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와 정부의 입장 자체가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빼려고 하는 거겠죠, 옆으로.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수세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요, 이거는 뭐랄까요? 약간 공세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다른 결의 얘기도 꺼내놨는데 일단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PK, 부산, 창원 이런 일정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습니다.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부산의 동료신 여러분,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얼마든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할 거 다 하고 세비까지 다 세비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다 넘길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죠.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김영남 전우요. 지금 중간에 나온 말 중에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세비 전액 반납하겠다. 전액 반납했다. 근데 이걸 보고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거 혹시 따지고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 겨냥한 겁니까? 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런 저희가 숨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법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뭐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별로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높은 그 세비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직장으로 따지면 높은 연봉과 각종 특혜를 많이 받는 그룹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 박수 치는 분들도 많고 뭐 환호하는 분들도 예. 많이 생긴 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선출직 중에는 지방의원도 있고 또 같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임명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럼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그동안 받은 공무원 월급 다 반납하고 뭐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뭐 각종 퇴직한 이후에 받을 수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 공무원은 봉급은 그대로 그동안 근무하면서 받았던 예. 거는 인정되는데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세비는 몽땅 반납해야 되느냐. 토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형평성의 하겠다는 차원에서 건데. 저게 균형이 맞는 얘기인지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단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안 좋은 감정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적인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전공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특별감찰반은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의 문제 해결책이죠. 예. 그리고 제2부속실은 사실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보조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2부속실을 앞으로 설치해서 지금과는 달리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할 거냐. 그게 과연 여건상 허락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그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답을 내놔야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면서 예. 제2부속실 던졌다가 이거로 여론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 특별감찰관 다시 던지면서 그것도 국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여태까지 임명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는 글쎄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